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휘 공부 방법으로 사전 찾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전을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휘 학습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추천하는 사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2권의 종이 사전을 구매를 했는데요. 실은 첫째가 초등 입학하기 전까지는 저는 종이 사전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종이 사전을 구매해서 아이와 함께 활용을 해보니 이 초등학생에게는 종이 사전이 더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비교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둘째 아이와 함께 분출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단어를 3가지 종류의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3가지 사전에서 분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내용을 비교해보면 의미 설명은 거의 유사한데 네이버 국어사전의 예시를 나머지 2개 초등 국어사전과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천연가스의 분출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예문입니다. 종이로 된 초등 국어사전을 활용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들의 이해도에 맞춘 예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종이사전은 찾다 보면 같은 페이지 안에 여러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찾는 단어만 보지 않고 관련되는 다른 단어들을 보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분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같은 페이지 안에서 분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분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보면서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2권의 사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은 단어의 한자 의미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많은 부분이 한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한자어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아이들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속뜻풀이 사전은 영어 표현도 함께 쓰고 있는데요. 이 영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가끔 헷갈려하는 다르다와 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2개 단어의 차이를 설명할 때 다르다는 different, 틀리다는 incorrect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별다른 추가 설명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속뜻풀이 사전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의미와 영어 단어를 병기해서 아이들의 정확한 이해와 또 이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사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뜻풀이 초등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이 있어서 동아 연세 사전을 하나 더 구매를 해서 2가지를 같이 아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전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이것이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는 동아연세 한자 사전을 하나 더 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던 날출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찾아보면 출동, 출구 이런 식으로 출이 들어간 한자 단어들을 아울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초등학생용 사전이 적합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사전을 찾다 보면은 항상 이 초등학생용 사전에 나오는 단어만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검색창에서 이렇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치시면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중에서 여기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단어는 표준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와 제가 책을 읽다가 전래동화에서 혼뜨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전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 보면 이 혼뜨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단어의 일부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전을 활용을 해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등국어 교과서 3학년 1학기 7단원 반갑다 국어사전 단원에서 아이들이 사전 찾기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단원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 나만의 사전 만들기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참고해서 단어정 형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전 찾기 순서와 단어정 형식은 제 블로그에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형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내가 생각한 의미를 적는 것인데요.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단어의 의미를 학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전을 찾기 전에 앞뒤 문장을 통해서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추론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사전을 실제로 찾아서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단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사전 찾기를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찾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찾는 것을 도와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하지 않는 한 아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해서 도와주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문 만들기 활동을 넣어 보았는데요. 예문은 사전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떠올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세 번째 단계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이 단어장을 하면 좋을까요? 교과서 예습 차원에서 교과별로 각 단원을 예습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단어 이런 걸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혹은 영상에서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활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의 친구들과 함께 4명이서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모임에서 한 권의 공통된 책을 읽고 모여서 그 각 책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를 하나씩 뽑아서 이 활동을 합니다. 1번과 2번은 본인이 찾은 단어에 대해서 해보고요. 3번 활동은 친구가 찾은 단어에 대해서 친구가 적어놓은 문맥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참고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장 만들기 활동을 할 때는 2가지 정도를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쓰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그렇습니다. 쓰는 걸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둘이서 할 때는 제가 많은 부분을 써줍니다. 단어장을 만들어 보면서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적는 것이 싫어서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쿨하게 엄마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이러한 단계별로 어휘를 학습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니까요. 두 번째로 이 단어장에 적을 어휘를 선정하실 때 숫자에 너무 큰 욕심을 내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단어를 하다 보면 아이도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이것이 일종의 과제처럼 느껴지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아이와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전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이 사전과 관련해서 아주 인상 깊은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라면,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는 비교적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우등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아주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고 이 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항상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국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더라도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 적기 바쁜데 이 학생은
사전을 꺼내서 의미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전을 찾아보는 이유가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정도라면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자기가 직접 사전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그게 자기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을 활용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사전을 활용해서 또 내가 앞뒤 문장을 통해 추론을 해보면서 의미를 이해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